맞아, 미 항모 한 척이 웬만한 나라 전투력과 맞먹는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계 항공모함의 판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의 글로벌 바이오 파워라고 하는 이 연구 기관이 있는데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순수 항공모함을 봤을 때 이 표에도 나옵니다만 미국이 11척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나토 국가들이거든요. 예. 이탈리아 2척, 프랑스 1척, 영국 2척이고 그다음에 비회원국 중에는 중국이 3척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인도, 러시아가 1척입니다. 러시아 한 척이 눈에 띄어요. 한 눈에 척밖에 띄죠? 없어요. 과거의 발토함대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극동함대. 극동함대죠. 그런데 한 척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세계 군사력 2위라고 평가받던 러시아도 한 척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세 척이 있다지만 이거 핵항모는 아니잖아요. 핵항모 아니죠 아직은요. 핵항모라고 하는 것은 핵추진 항모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디젤 엔진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방식인데 미국 항모는 캐터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총으로 쏘는 방식으로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키가 점프하는 식으로 이 항공모함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스키 점프 하듯이. 그만큼 규모도 작고 사실은 전투기 수단도 작습니다. 네. 이게 미국의 항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제죠? 예,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함이거든요. 가장 큰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최강의 항공모함인데 이게 건조비가요 무려 19조 원이거든요. 저 배를 만드는데 하나 19조 만드는데 원. 19조 원이면 우리 국방비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때가 2017년이니까 지금은 더 들겠죠? 그럼요. 가장 비싼 항모입니다. 이게 원자로 2기로 20년 동안 동력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간 그냥 가는 거예요. 따로 연료 줄 거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항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자로가 2기가 있고 네. 20년간 동력 무제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디젤 항모 같은 경우는 계속 연료를 보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항할 때마다 기름을 넣어야 계속 되는데.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20년 동안 이걸 다시 그런 조치할 필요가 없다면 이 작전 반경이 전 세계예요. 그렇죠. 어디든 그냥 가서 원하는 지역에 가서 바로 작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럴드 포드함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겠네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죠. 위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제럴드 R. 포드라는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됐던, 그래서 워터게이트로 사임한 닉슨을 사흘 만에 사면해줘서 본인의 재선에는 실패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딴 이 항모, 슈퍼 핵 항모로 불립니다. 그 위용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영화로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 본 거는 참 여러분도 드무실 겁니다. 이 항모를 전쟁의 해결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국가 위기가 발생을 하면 미국의 정치 수단은 우리 항모 어디 있지부터 확인한다는 거예요. Where is the ship, 캐리어? 그렇죠, 그렇죠. CV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항공기의 캐리어거든요. 예. 항공모함이니까.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 자체가 군사력을 과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위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76년도에 도끼 만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그때 김일성에 대해서 항모를 전개하니까 바로 김일성이가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어요. 동해로 항모가 오니까. 그럼요. 이 위기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항공모함은요, 함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항모가 없는 어떤 함대라도 바로 그냥 타격해버릴 수 있거든요. 네.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모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뭐 차이가 상대가 안 있는 된다. 거죠. 그럼요. 이 제공권을 장악을 하고 글자 그대로 이동하는 비행장이거든요. 그게 전쟁의 해결사다. 이런 별칭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아무데나 갖다 대고 80대에서 100대의
엄청난 전투기를 보낼 수 있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전투력들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을 합친 그런 힘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 전투단이 함께하면 이건 뭐 엄청난 힘이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걸 태평양 전쟁이 또 있었잖아요. 그 명운을 가른 전투로 미드웨이 해전이 꼽힙니다. 영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에서. 그 해전 때 항모가 승패를 결정했죠. 맞습니다. 이게 1942년이면 41년 12월에 진주만 기습이 있었고요. 이듬해에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 펼쳐지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의 패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예,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항모 간의 전투가 전개된 거거든요.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 유명한 니미츠 제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니미츠 제독이 정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암흑을 해독을 해서 일본이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미드웨이 쪽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미드웨이를 피해서 기동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 항모는 한 척, 일본 항모가 네 척이 침몰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 해군력이 괴멸됐죠. 예, 괴멸이 되면서 결국 미군이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을 했고 결국 전쟁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네.